예, 오늘은 이제 우리 홍 박사님하고 몇 주? 2주? 3주? 네. 3주. 그 정도 만에 봬요. 건 한 달 만에 우리 홍 박사 보는 것 같으네. 잘 다녀오셨어요? 거기 뭐 아이고 한 열흘 갔는데 뭐 집단하면 하여튼 고생이라는 건 아니죠. 집단하면 고생이지 항상. 근데 뭐 하여튼 시칠리라는 네. 어떤 특별한 그 의미가 있어서 네. 거기 가서 좀 알아보려고 뭐 이것저것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용케 그 후배가 이렇게 연결해줘서 거기 이탈리아 현지 경찰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근데 막 언어가 돼. 근데 이상하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또 영어를 또 못하더라고요. 그쪽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안 영어를. 써요, 안 써. 네. 영어는 나도 영어도 능숙하지도 못하지만 영어를 또 거기가 많이 못하니까 순전히 이탈리아 말로 해야 되는데 그 이탈리아 이제 그 통역해 주시는 분 네. 부탁드려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얘기도 좀 해보고 했는데 조금 이따가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피아 때문에 이탈리아는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큰일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일이에요. 진짜. 이탈리아가 좀 더 선진국이 일찌감치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지금 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철저하게 마피아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여기 그냥 외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거기 그 느끼는 건 전혀 달라요. 대도시는 조금 그런 느낌이 덜하다는데 예. 시칠리 특히 본토잖아요. 예. 나폴리 같은데 맞아요. 이 마피아 예. 그 거대주들이 있는 그런 동네는 거의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서 정관계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경제까지 다 좌지우지하는 거고.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요. 네. 2차로밖에 없어요. 왕복. 그것도 곧게 잡은 게 아니라 그냥 꼬불꼬불 있는 그대로 그냥 마차길을 그대로 개조해 갖고 아스팔트만 까는 거예요. 우리 옛날 산 있는 네, 길 그냥 같죠. 마차길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그거를 그냥 잡지도 않았고 그 폭도 넓히지 않아 가지고 버스하고 이 차가 아슬아슬하게 댕겨요. 밑에 보면 까마득하게 낭떨어지고. 그 돈이 다 어디 갔어요? 그 돈. 네.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돈, 그 돈 그게 다 사라진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유. 정관계 그 국회의원 얘들이 뭐 다 그쪽이라 아주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고요. 네. 내가 그 가서 느낀 건 많았어요. 좀 느낀 건 좀 많았던 그런 여행이 있어요. 근데 뭐 저 요전번에 보니까 우리 홍 박사가 또 시간이 또 거기 없어가지고 그 서혜진 변호사님하고 연 네. 교수가 또 가대. 네, 맞아요. 난 또 그거 봤지. 저도 봤어요. 우리 홍 박사 뭐 이렇게 바쁜 거? 강의? 네. 그때 그 주에 사무실에 막 교육이랑 이런 게 겹쳐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그 후반부 되니까 이제 결산한 교육들, 거 결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빠질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오늘 이슈 몇 가지 선정해봤는데, 네. 이건 뭐 첫 사건부터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영아살해죄 이제 없어지는 건 아시잖아요. 네. 영아살해죄 이제 이미 국회 통과해갖고 아마 2월 1일인가 내년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 살인죄로 영아살해죄 이제 처리하거든요. 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 맞아요. 방송하면서 네. 그 부르짖었습니까? 그 없애야 얘기.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네. 근데 결국은 없어지라고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 부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보면 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제목이 이겁니다. 우는 소리 듣기 싫어. 애기 우는 소리. 애는 우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류한테, 네. 우리 모두에게. 울지 않는 애가 애입니까? 그럼요. 그 갓난애기 우는 소리처럼 진짜 청량하고 희망이 섞여 있는 소리는 없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크려고 배고파 밥 줘 하면서 우는 거고. 그렇지. 엄마 나 똥 쌌어 하면서 우는 거고. 엄마 나 똥 쌌어, 맞아. 건강하게 크려고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그 세상에서 이 인류가 듣기 좋은 소리는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떤 음악도 그 음악에는 비견할 수 없는 건데 맞아요. 그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 예. 그러면서 생후 3일 된 딸을 아유. 죽여가지고 예. 냉장고에 얼려서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 분리할 때 이 버린 엄마, 이게 사람 아니지 거. 어떻게 비정해도 이렇게까지 비정할 수가 이거 진짜 있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발생한 걸 보니까 2018년도 건이더라고요. 네. 2018년 4월경이랍니다. 네. 그 광주 직할시
광산구, 네. 광주 광산구 한 모텔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20대 중반이었대요, 엄마가. 네. 근데 이 여자가 생후 3일 된 영아를 이제 숨지게 했는데 애가 계속 울으니까 그 우는 게 듣기 싫어서 네. 모텔방에 애를 이렇게 뒤집어 놨대요. 아니 3일 된 애가 울죠 그러면 안 울어요. 그러니까 애를 뒤집어 놨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쉬지 말라는 거 가슴이 아니에요. 그 바닥에 압박돼 갖고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애를 뒤집어 놓고 이제 외출을 하니까 당연히 애가 숨졌겠죠. 참.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 어린애 시신을 가방에 담아가지고 지네 집으로 이제 옮겨요. 예. 옮긴 다음에 냉장고에 한 2, 3주. 아, 이 정말 잔인해서나 이거. 냉장고 등에 한 2, 3주 동안 보관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2, 3주 후에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참. 아니 어쩜 자기 속으로 가슴이 아프네 이게 진짜. 자기 속으로 난 애를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리냔 말이에요. 종량제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예요. 이것도 들통도 어떻게 났냐면 네. 요즘에 이거는 이제 그나마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반성인데 사회적인 네. 지자체가 이제 전수조사. 출생한 거 관련 네. 그 조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출생 미신고 이제 문의 전화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애 소재 파악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출생 기록은 있는데 신고가 안 되니까 지자체에서 왜 신고 안 하냐. 어떻게 됐냐. 그런데 자꾸 회피하고 피하니까 결국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소재 파악에 나서니까 그때만 해도 거짓말 답변 계속했대요. 애 살아 있는 것처럼 이 여자가. 네. 그러면서 이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예.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이제 아마 자초지종 들은 것 같아요, 딸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설득해가지고 자수시킨 거예요. 뭐 결국 검거될 거예요, 이건. 어차피.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때까지는 덜덜덜 떠는데 너 왜 그러냐. 근데 애 난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사후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생각 못 하셨겠죠. 그 이제 왜 떠냐 너. 예. 왜 이렇게 경찰이 불안해하고 자꾸 찾고 있고 너. 전화가 계속 오고. 너 왜 그러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한테는 자백을 했겠죠. 자기가 무서우니까 자백했겠죠. 아버지한테 다 이제 털어놓으니까 아버지가 눈앞이 깜깜했을 거야 아마. 그럼요. 그래도 피하면 안 되니까 자수해야 돼. 네네. 자수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경찰에 붙들려 와가지고 처음에 진술할 때는 뭐 육아 스트레스, 육아 우울증처럼요. 그것 때문에 네. 3시간 가량 그 외출을 하고 난 뒤에 예. 귀가했을 때 이미 생후 6일 된 딸이 이 겉싸게 모자에 얼굴이 이렇게 덮인 채 사망한 것이다 하고 이제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뒤집어놨다 이 소리 안 하고. 안 하고.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계속 네. 추궁해가지고 살인 혐의를 이제 인정받았는데요. 궁극적으로 뭐 본인은 뭐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그랬다. 이렇게 최종 진술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지금 보니까 형량이 상당히 세진 것 같아요. 예, 검찰에서 15년 구형했다고 해요. 15년 예. 15년 구형했는데 조금 줄겠죠? 조금 줄겠죠. 검찰은 징역 15년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줄어들죠. 아무래도 줄긴 그렇겠죠. 줄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적게는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내년 아까 2월 2일인가 시행하는 날짜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월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이제 곧 네. 시행이네요. 예. 그 법이 적용이 돼버리면 더 셌겠죠. 이건 일반 맞아요. 살인이 일반 돼버리니까. 살인죄니까. 일반 살인하고도 일반 살인의 사체 유기까지도 맞아요. 영아 이제 유기도 그냥 일반 이제 사체 유기죄가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형량이 더 클 텐데 요건 직전이라 검찰이 징역 15년 구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내가 볼 때 살인이거든요. 살인이죠. 죽으라고 명백하게 뒤집어놓은 살인이거든요. 건데. 예, 명백하게 고의성이 입증된 살인이에요. 맞아요. 2월 9일부터? 9일부터죠? 예, 맞습니다. 내가 기억한 2월 9일. 2월 9일 그러면 이 여성 같은 경우도 2월 9일 이후에 이 사건 저질렀으면 형량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이니까. 그 전이라서 예. 좀.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세상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그 세계 무슨 기구에서 유엔 어디 산하에서 발표했던데 대한민국 몇 시예요? 조만간에 큰일 이런 난대요? 식의 네. 인구 0.7명 이하로 예. 이렇게 가다 보면 대한민국이 이 저 존립이
맞아요. 이제 걱정된다. 예. 이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게 지금 외국에서 오히려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걱정을 하는데 네. 정작이 우리는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렇게 말이에요.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이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수님. 그 이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출산율이 올라가게끔 장려하는 뭐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쭉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다 낳고 난 이후에 애를 키우는 거에 좀 도움을 주는 거지. 아이를 낳아야지 뭐 키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게 먼저잖아요, 사실은. 낳아야지 뭐 키우든지 그다음에 말든지 키우거나 하죠. 말거나 하지. 그게 없더라고요. 낳을 수 있게. 정확한 우리 홍 박사님 아주 그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내놓은 그 제도 등등이 홍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낳고 난 이후에 애를 몇 명 낳으면 돈 얼마 주고 매달 뭐 보험을 어쩌고 저쩌고 이게 돼 있지. 애를 잉태해서 그 낳기 직전까지의 과정의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사실 다 암수잖아요. 그러니까 낳아진 아이들이 키워지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낳았을 때 어떤 지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애들을 안 죽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근데 참 이게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너 왜 그 빨리 결혼해서 애 안 낳냐고 그건 그쵸. 누가 강요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건 여러 가지하고 연계돼 있어요. 맞아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도 있는 시절을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올 때도 우리는 어딘가에 직장에 취업하면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또 취업한다는 희망이 있었고요. 취업을 하면 취업해서 열심히만 일하면 어찌됐건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전세로 갔다가 나중에 집도 사고 내 집 마련해서 애들하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내가 모으는 돈 가지고 돈이 집값 올라가는 속도를 못 따라가. 맞아요. 내가 모으는 돈 내가 쎄 빠지게 모아봐야 집값 뛰는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이건 집은 살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집도 없는데 애는 어디서 나? 그 못 낳고 그냥 나만 혼자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거 등등이. 맞아요. 교수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출생률을 좀 높이는 거에 근본적으로 뭐 출생을 어떻게 하고 이거보다 저는 집 문제가 해야 돼요. 주거가 해결돼야지 가족은 성립되는 겁니다. 이 젊은 층의 부부들이 결국은 아이를 안 낳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고 경제적인 이유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먹고 쓰는 건 버는 것 같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사는 곳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주거가 문제죠. 주거. 그러다 보니 애를 낳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생각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때는 열심히 꾸준히 모으면 그거 차곡차곡 모아서 조금 큰 전세로 가고 또 조금 또 비싼 전세로 가고 해가지고 거기다 조금 더 보태는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집값이 뛰는 속도가 내가 저축하는 속도하고 얼추 비슷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갔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절벽이야. 나는 지금 열심히 모아갖고 요만큼 올라왔어. 근데 집값은 아까 내가 시작할 때는 요만큼 똑같았는데 맞아요. 내가 요만큼 올라갔더니 얘는 이만큼 더블로 올라가 있어. 집값이. 그러니까 버는 거 모으는 거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니까 그렇죠. 이거 주거 해결이 안 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아니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수도권에 집에 뭐 얼핏하면 아파트 10억 이렇게 하는데 10억 뭐 그냥 요즘 애들 장난이더라고. 10억 하려 그러면요 교수님 만약에 300만 원 벌어요. 300만 원 벌어갖고 안 먹고 그거 다 그대로 쓴다고 해도 30년 모아야 돼요 교수님. 그렇지 그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인구가 못 늘어요. 맞아요. 이거 못 늘어요. 어떤 형태로건 이거 정말 뭐 잘못하면 사회주의국가처럼 될지 모르지만 주택은 제공해야 돼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 지금 앞으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전 그래서 교수님 저기 동남아에 치안 잘 돼 있는 사형하는 국가 어디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시오자로 시작하는데요.
싱가폴? 싱가폴은 그 주택이 그게 공용으로 제공한다면서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국민의 한 80% 이상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에서 이제 거주한다고 하던데. 도시국가니까. 도시국가니까. 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뭐 조금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국가의 청년들은 좀 맘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이데올로기 관련돼서도 이제 각종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이 예전에는 양극단의 시대예요.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쪼개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맞아요. 현재는 이제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에 좋은 것과 사회주의에 좋은 것과 이게 융합이 되고 서로 겹치고 보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맞아요. 이게 하나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맞아요. 아니 저기 북유럽 쪽에 선진국들 보면 거기도 사회주의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뭐 사회지만 세금 많이 내고 뭐 맞습니다. 복지 많이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쪽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쪽은 또 거기 젊은 사람들이 뭐가 희망이 없냐면 세금을 하도 많이 가져가 버리니까 세금 내고 나면 자기가 제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야. 그렇긴 그렇죠. 다만 내가 이 다음에 늙어서 국가로부터 혜택 받는다는 개념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늙어서 혜택 받기 위해서 젊었을 때 무작정 너무 희생하라고 그러는 게 그럼 그 끓는 청춘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지어 나간다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게 성공한 정책은 아닌 듯 보여요. 무덤에서 11가지라는 뭐 거창한 구호는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또 그게 좀 달라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를 택한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모든 제도를 그대로 답습해버리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다 답습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는 자본주의를 근간 체제로 하더라도 사회주의에서 좋은 거 아까 얘기한 싱가포르에서 집 나눠주는 공용주택 나눠주는 거 국가재산으로 이런 거 등등은 차용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어느 일부분 완전히 차용 아니더라도 차용해가지고 융합해서 내 걸로 만들고. 맞아요. 이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이거 저출산 문제는 이거는 두고두고 어느 날 우리 이렇게 앉아서 방송하는 것도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여건 그런 환경조차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기후 문제, 인구 문제 심각하고 근데 이제 기후 문제는 뭐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눈앞에 닥친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교수님 우리나라는 막 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우리 사람으로 해야 돼요. 나라가 존립하는 건 인력이에요. 인력. 근데 애들이 안 태어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 박사 같은 분들이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도 많이 낳아주고 그렇다고 뭐 그거는 홍 박사가 나라에 기여하라고 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을 생각해서 만드는 거죠. 뭐 패밀리가 형성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고 아이는 내 사랑의 결과물이고. 참 이거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 하여튼 뭐 우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자기야 이거는 이 엄마는 15년 구형에서 조금 깎이겠지만 교도소에서 수감돼서 있으면서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요건 또 요거 10대 요 조그만 놈들이 또 사고 쳤어요. 지난 2월 26일 날이래요. 2월 26일 날 요 이제 그 살해한 날짜가 그런 거고. 그 전이겠죠. 그 전에 그랬겠죠. 그 전에 이제 이 10대 아이들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친구예요. 근데 여자친구 내 친구의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친구가 화가 나니까 일렀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따지러 간 거야. 너 이 새끼 어떻게 그런 거 강제추행할 내 여자친구를 내 여자친구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었던 것 같은데 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는데 일단은 헤어졌어요. 싸우다가 헤어졌는데 요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 아이가 화가 덜 풀렸나 봐. 찾아갔어. 그게 2월 26일 날 아침 7시 39분경이에요. 그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에요. 거기를 가서 그놈 불러내서 다시 따진 거예요. 너 이 새끼 어떻게 내 여자친구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퉜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다투는 과정에서 얘가 들어가 가지고 예. 흉기 들고 나온 거예요. 아유. 지 또 따지러 왔어. 너 아까 다투고 끝났는데 또 나 따지러 와서 나 욕하는 거야? 네네네. 그리고 집에 기어 들어가서 흉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내용 보니까 허벅지를 4번 찔렀어요. 칼로. 허벅지를 칼로 4번 정도 찔르면 대동맥. 아마 어마무시하게 피가 많이 날 거예요. 여기 대동맥이 흐르니까. 대동맥이 흐르니까 네. 그 상태에서 아마 솟구칠 거예요. 하고 예. 예, 용인 우리 휴게소 납치 사건 때 허벅지 찔러가지고 결국 차에서 내릴 때 사망한 사건 말씀드렸었는데 네네네. 그거 비슷한 거예요. 허벅지를 4번 칼로 찔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쓰러진 상태에서도 이제 뭐 얼굴 같은데 마구 때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까지 잃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네. 그 상태에서 아마 이제 과다 노출 된 것 같아요, 피가. 그래서 이제 사망했다는 건데. 네. 야, 이게 충분히 그 정도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피 많이 흘리고.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네. 찔리고. 그리고 때려서 이미 얼굴 같은데 때려갖고 거의 나가 떨어져서 기절한 상태면 그거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럼요. 빨리 신고를 두면 하든지. 그대로 죽을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 맞아요. 근데 아무리 그대로 10대라도. 방치해버린 결과 네.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이 문제는 네. 아시다시피 얘는 소년범입니다. 그렇죠. 10대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장단기형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얘한테 장기 10년, 예. 길게는 10년, 단기 5년. 10년에 오면 수영 생활하고 태도 좋으면 5년 5년. 살고 나가고 예. 너 그 교도소 내에서 싹바가 접시 구르면 10년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정말 뭐 소년범이라서 충분히 형량이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건 화나죠. 그럼요. 이건 그 화나죠.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날벼락이잖아요. 그리고 17살, 16살, 17살이면 다 컸어요. 그럼요.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다 기른 자식이에요. 키워놨는데. 다 키운 자식을 그냥 그 친구 손에서 칼에 찔려서 사망하면 이 부모들 기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망한 아이가 뭐 이렇게 먼저 시비를 걸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죠. 여자친구 때문에 화난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거 안 따질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요. 내 여자친구 가슴을 만졌다 이렇게 하니까 화를 낼 만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족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겠다고. 그럼요. 그래서 공판 과정에서 이 피해자 측 가족들이 얘기하고 싶다고 진술 증언하게 기회 기회 법정에서 달라고. 줄 겁니다. 그거 예. 아마 그래서 재판부에다 요청을 했다고 해요. 하겠죠. 뭔가 진술할 기회 달라 그러겠죠. 네. 근데 정말 이건 너무 속상한 일이고요. 참 이게 요즘 소년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또 계속해서 13세로 해야 된다, 12세로 해야 된다, 여전히 14세로 해야 된다고 난리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신체적으로 성숙한 거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게 어떻게 똑같으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각각 대립된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사적으로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일견 이해는 가요. 아이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인처럼 그렇죠. 그런 어떤 인지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미성숙한 건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사회가 흉악범죄가 그렇죠. 10대들이 너무 성인 뺨치게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지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도 그 어떤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랑 다 반영해서 비춰봐도 이건 좀 한도를 넘어선다라는 사건들이 이제는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뭐 죄를 받을 범위를 더 넓어지게 연령을 낮춰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맞아요. 정말 너무 강력하고 맞아요. 어쩌면 아이들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 부과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안도 13세로 고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괄적인 모든 범죄에 관한 한 13세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예. 흉악범죄. 그렇죠. 살인, 강도, 강간, 예. 방화 이런 흉악범죄에 관한 한 연령을 낮추자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게 낮춘다면 13세를 할 것 없이 12세 정도로 낮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범위의 범죄를 넣는 게 아니고 흉악범죄만 따로 적용한다면 12세 정도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문제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그럼 결국은 어쨌든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을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그런 처벌이 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교화나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거 없이 그냥 너는 죄지었으니까 애든 말든 형사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은 처벌을 하면서 교육이 병존해야죠. 같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제발. 그래야죠. 예.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마련되지 않는다라면 그건 그냥 아니에요. 어른들이 애들인 거 말고 상관없이 그냥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아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이 소년 범죄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되죠. 소년 예. 범죄는 반드시 교화가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예. 실질성 있는 맞아요. 그런 그 교화가 그 같이 병행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12세라고 줄이건 13세로 줄여서 특정 강력 범죄에만 해당되게 만들어서 해놓고 처벌을 받으면 그러면서, 형량 받고 플러스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이 교화. 구성돼가지고 예. 교화 작업이 정말 성인보다는 예. 성인은 굳었어요 이미. 맞아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은 좀 그래도 여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교화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설계가 돼야 돼요. 이거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꼭 같이 했으면. 하면 돼요. 같이. 예. 그렇게 해서 이거 가는 게 맞습니다. 네. 나이를 꼭 따질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맞아요. 예. 12세, 13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제 14살 이하는 뭐 사람 죽여도 괜찮아 하는 그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맞아요. 예. 내리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그래도 그랬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 어린애가 참 얘는 충동성이랑 반사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특별 관리해야 돼요. 예, 맞아요. 특별 관리. 요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수도 없이 겪어본 얘기예요. 예, 참나 예. 이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많이 주장했던 것도 있어요. 어떤 이걸 거요? 어떻게 예방할까 하는 걸 조금 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주범 김길수처럼 네. 이물질 삼켜가지고 병원에 간 재소자가 예. 금년에만 63건입니다. 맞네요. 예, 김길수가 그제 그 플라스틱 숟가락 저 처먹고 탈주했잖아요. 병원 치료한다고 나와갖고 탈주해서 애매했잖아요. 예. 우리 그거 하나만 지금 올해 달랑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이미 63건이 있었어요. 아유, 한 달에 평균 한 5건 이상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요. 2022년도에는 74건 있었어요. 더 많았네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74건. 예. 재작년에는 65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현재 63건입니다. 물론 올해 이제 12월 다 됐으니까 예. 좀 줄었나요? 한 건 줄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10월까지지. 그러니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60몇 건. 예? 뭐 거의 네. 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70건에서 80건 사이 도를 것 같아. 네네. 근데 이거 말이 그렇지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요 한 건이 발생하면 전체가 비상 걸려요. 그렇죠. 예. 예. 참네 이게 대체로 이제 보면 그 삼키는 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그 경찰서도 유치장 10일 동안 데리고 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이 금속 계통은 안 되죠. 뭐 안 줘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안 주는데 플라스틱 칫솔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칫솔. 칫솔은 네. 그 칫솔을 삼키는 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유 참. 칫솔을.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한 거로는 예. 오래된 얘기인데 유치장에 이제 각각 문이 있잖아요. 예. 그 문이 있으면 열쇠 뭉치가 있단 말이에요. 잠겨 있는 열쇠가요. 열쇠 예. 열쇠 걸어 여기도 잠궈야 되고 저기도 열쇠가 걸려. 수개가 걸려 있는 열쇠 뭉치지 이제. 예. 근데 이제 담당형 저 경찰관이 예. 잠그고 하다가 마지막 잠궈놓고 뭉치를 여기다 잠깐 걸어놓고 예. 잠깐 딴 일 보고 와서 이제 그 뭉치를 다 챙긴 거야.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안에 있는 놈이 예. 거기서 열쇠 몇 개를 뺐어. 아이고 근데 그 열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열리니까요. 탈주로는 예, 뭐 예, 지가 예. 손 내갖고 예. 뭐 하는 용도로 썼냐 먹어버렸어. 아, 열쇠를요. 열쇠를 그 쇠 열쇠를 이만한 예. 거를 한 너댓 개를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막 죽는다고 대굴대굴 굴리니까 병원 데리고 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위에 열쇠가 딱 4-5점이 계셔 여기. 아이고 못 살아. 예. 이거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래서 뭐 치료하고 뭐 그렇게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열쇠 뭉치 관리 잘해라 하는 거 이제 특별 지시도 막 떨어지고 경찰청 전체에도 막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심지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칫솔 같은 거는 부러뜨려서 짧게 만들어서 그냥 저 꿀떡. 계속 예, 예. 그 칫솔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못 삼켜요.
부러뜨리고 삼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아프다고는 병원 안 데려갈 수 없잖아. 그렇죠. 아무리 죄를 짓는 놈에도.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플라스틱 수저라든지 맞아요. 이제 저 칫솔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 그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잘라갖고 예. 먹고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 얘들이 이제 그런 건데 얘들이 이거를 먹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김기수처럼 탈주할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편하게 수감 생활하려고. 병원 가려고요. 병원 가서 바깥 공기도 좀 쐬고 외부로 나가야 되니까 예. 바깥 공기도 좀 쐬고 거기서 기회가 되면 또 도망가고 또 아프니까 병원에서 누워서 보내잖아. 네. 이런 그 의도로 이 짓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교도소 자체 내에서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은 이제 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별도의 그 징벌을 해요. 네네. 그 징벌은 내가 알기에는 뭐 이제 다 독방에 갇히는 거죠. 뭐 넣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효율적이지 않고요. 그렇죠. 효과적이지도 않고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이거는 고의로 먹었으면 제가 지금 주장했던 거 그 전부터 네네. 고의로 먹어가지고 외부에서 치료받잖아요. 네. 치료비 전체 다 부과해버려야 돼요. 아, 맞아요. 본인한테. 이거 일부러 먹는 국가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고 그 국가에서 왜 주냐고요 이거를. 이거 수용자가 그 먹어가지고 지가 고의로 칫솔 먹고 뭐 해가지고 외부로 진료 나가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세금으로 쓰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일부러 네. 나쁜 짓 처먹은 그 새끼가 징역 살면서 그거 다 갚게 해야 돼요. 끝나는 날까지. 맞아요. 그 돈이 만약에 없으면 뭐 죄로 추가를 하든지요. 아 그러면 이거 공무집행 방해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많이 올렸었어요. 아 정말. 이거 관련돼서 많이 썼었어요. 많이 쓰고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역시 뭐 법무부에서도 뭐 의료 시설의 진료비라든지 뭐 수용자 요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네. 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근데 이거 법으로 아예 만들어야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런 짓 하는 놈들은 그래서 치료받는 놈들. 네. 요거는 수감 중에 받는 놈들은 가서 전부 다 지가 지 돈으로 다 하게끔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 맞아요. 아니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갑자기 문득 떠올랐는데요. 만약에 병원에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한 달 있다 치면 그 한 달은 그 수용 기간을 감하는 거에 쳐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 나가 있었으니까. 지가 편안하게 있는 자기가 원인 제공한 거잖아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것도 한 방법이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뭐 이제 IT 계열의 최고 이제 반열에 있잖아요. 네. 외부 진료 나간 놈들은 구조적으로 전자발찌 채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전자발찌 네. 일반 나와서 있는 놈들 네, 관련 발찌보다 더 내구성이 강한 거. 네, 맞아요. 한번 딱 채우면 절대로 맞아요. 못 자르는 아주 철로 된 거요. 강철로 된 걸로. 네.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어차피 쪽팔릴 것도 없잖아. 네. 수갑차고 있는데 어차피.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최강의 전자발찌를 딱 그냥 외부 나갈 때는 딱 채우는 방법으로. 맞아요. 그것도 발레 채울 것도 없이 손에 아예. 맞아요. 어차피 제수복 입고 이거 뭐 수갑 차고 들어가. 발에 채워놓으면 바지로 가릴 수 있으니까 네. 손에 아예 딱 채우든지. 생각 같아서는 그냥 이마에 붙였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가 터무니없지만 보고서로 이렇게 건의도 많이 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건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교수님. 왜 돈은 부담시키라는 얘기. 그럼요. 왜 우리 세금으로 자기가 편하게 있으려고 죄짓고 들어가는 사람이 편하게 지내는 걸 우리 세금으로 하냐고요. 그래서 진료비는 반드시 애들한테 부과시키고 네.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강력한 전자 팔찌를 채우는 그런 방향으로 이 탈주범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책 필요해요. 맞아요. 1년에 63건에서 70건, 80건 된다면 이거 골머리 되게 앓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그럼요. 그리고 이 새끼들 병원에 하나 나가 있으면 고급 인력이 국가에서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교도관들이 거기 가서 교대로 지켜야 돼요, 그 새끼를 하나를. 한 명. 그거 뭐 잘난 새끼라고. 뭐 VIP 경호하는 것처럼. 경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새끼를 지키고 앉았냐고요. 그 인건비까지 어떻게 보면 이 새끼한테 다 부담시켜야 돼요. 맞아요. 지 치료비는 물론 그 치료비에 부과되는 부대 비용 직원들 가서 근무 쓰는 것까지 이 새끼한테 부담시키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억울하지 않을 만큼의 처벌을 하되 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담은
반드시 본인이 질 거는 지기 맞는다. 네. 이런 원칙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게 지켜지면요. 안 먹겠죠. 이 범죄자 새끼들 아마 열쇠 안 처먹을 거예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어 이거. 네. 안 처먹는다고 이거. 아 이거 나 이거 한번 열쇠 하나 먹는데 저 1,000만 원씩 까진다고 생각하면 처먹겠어 그거?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돼. 좀 가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아픈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드는 거잖아요.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아파서 하는 거야. 치료시켜줘야죠. 그렇죠. 뭐 그거 어쩔 수 없으니까. 사실 그것도 약 올르지만. 네. 요런 쳐죽일 놈의 새끼도 이거 처벌해야 돼. 강력 처벌해야 돼. 이것도 정말 참 40대가 뭐 대가리 똥 만들었나 이놈의 새끼 말이야. 글쎄 말이에요. 네. 여자애들 둘이 네. 12살짜리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가 보다. 네. 요놈들 둘이 가출을 했나 봐요. 네. 가출을 막상 해놓고 나니까 요놈들이 갈 데가 없잖아. 네. 잠잘 데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SNS에다가 재워줄 사람이라고 올렸나 봐. 이거 근데 애들이 다 알아. 알아요. 이 방법이 너무 이거 만연해 있어서. 막 여기저기서 쓰레기들이 막 우리 집으로 오라고 부르는 새끼들 많거든. 밥 사줄게, 술 사줄게, 뭐 이러면서 용돈 줄게. 그런 새끼들이 이러면서. 많기 네. 때문에 이제 얘들이 바로 SNS에 올린 거야. 그 어린애들끼리도 그게 공유가 돼가지고 네. SNS에 재워줄 사람 하면 바로 온다. 네. 올렸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요 40대 나이가 40이면 부록의 나이인데 말이야. 글쎄 말이에요. 또 지가 낳았으면 그런 딸 있을 거 아니야. 있죠. 있고도 남죠. 얘들 둘한테 우리 집으로 오라고 네. 택시를 보내줘서 애들한테 니네 어디냐? 타고 와라. 어디 있으니까 내가 아저씨가 택시 보내줄 테니까 택시 타고 오면 돼. 나 우리 집 나 원룸에 사는데 글로 오면 돼. 네. 거기 재워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택시를 탔던 요 애기들 둘이 네. 택시 타고 얼마나 불안했겠어. 자기들이 가면서도 무섭죠. 가면서도 덜덜덜 네. 떨고 막 불안해하고 하는데 택시 기사분이 딱 보니까 촉이 오잖아. 그럼요.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냥 딱 촉이 보지 오니까 않고. 이거 뭔가 문제 있다고 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내려주고 딱 신고하신 내려주고 거예요. 바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내려준 곳에서부터 이제 애들 찾기 시작하는데 네. 그거 찾으니까 쉽진 않죠. 그렇죠. 그 인근 위치만 놔두셔야 아는 되니까. 거고. 네. 그래서 그 근처 인근을 일일이 다 탐문한 끝에 신고 후에 한 40분 만에 네. 요 놈을 찾았어요. 그 원룸을. 그래도 금방 찾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았는데 요 새끼 지금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예. 애들 입을 그 뒤집어 쓰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대요. 아유. 애기들 둘이. 그리고 요 잠옷 차림으로 40대 남성 요놈이 네. 현장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그래요. 체포가 돼야죠. 아이고. 참. 이런 근데 이놈이 이제 강제 추행을 했던 모양 이미. 애들이 옷을 벗고 있었다 그러면 뭐 다 알아봐야죠. 옷 벗고 있어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구속영장 신청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 참 40대면은 정말 지가 그러게요. 자식을 낳아도 12살이 충분히 있을 법하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관악경찰서에서 지금 검거했는데 요놈 정말 엄벌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 예전에 그 친구 동생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 동생이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사고를 치고 말썽을 지겼어요. 그 여동생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 동생이잖아요. 제 친구 여자였는데 이제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애가 다르니까 막 구슬리고 꼬시고 막 이래가지고 너 지금 어디에 있냐고 언니가 화 안 낼 테니까 얘기해보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아저씨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겠지? 그래갖고 이제 저랑 같이 그날 들이닥쳤어요. 같이 갔어요? 네, 그 친구 그때 태백에 있었을 텐데 딱 들이닥쳤더니 혼자 사는 어떤 남자가 세상에 몇 살이나 먹은 놈이? 그 당시에 한 30대 40대 된 것 같아요. 그 또 제 친구 동생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여자 아이들 한 또 몇 명 있었어요. 거기다가 술을 사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랑. 쳐죽일 놈의 새끼 그거. 그래갖고 이제 막 화냈죠. 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술을 사놓고 집 나온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했더니 말을 막 더듬어요. 아니 그냥 자기는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마음 같은 소리 뭐 이렇게 아이들이 뭐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또 집에 들어가기 싫다 하니까 자기가 보호한 거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경찰에 신고했죠 바로.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갖고 바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그 시아대기 한테 때려주지 그랬어. 그러진 못했어요. 태권도 좀 가르쳐. 그냥 이걸로 좀 그러니까요. 그 세상에 확 찔러버리지 그랬어요. 두 손가락으로 홍 박사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하고 콕 찔러. 확 찌르고. 그러니까 그 애들 늦게 발견했으면 거기서 뭔 짓거리 하려고 그러고 있었냔 말이에요. 이런 이 세상에서 제일 비굴한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이 더럽고 비굴한 새끼들이에요. 벌레 같은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야말로. 맞아요. 정작 성인 어른이 가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교수님. 진짜 이거 뭐 힘도 못 쓰는 쪼다 같은 것들이 애들 꼬셔가지고 어린애들 꼬드겨가지고 그런 짓 하고 어린애들 건드리고 말이에요. 요번에 요놈의 새끼 요거 좀 많이 살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이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니까 꽤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도 정말 애들 가출 관련돼서 이거 수시로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맞아요. 가출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저씨들 SNS 올려서 재워준다고 가면 그때부터 니네들 잘못하면 인생 꼬이는 거다. 맞습니다. 평생 동안 노예로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등등도 수시로 해줄 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가끔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조금 뭐 생활하거나 이런 게 좀 팍팍하신 분들이 아이가 많이 속썩이면 그냥 집 나가면 에이 몰라. 그냥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나가 죽어라고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옛날에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나 몰라. 툭하면 너 학교 다니지 말라고 가방 뺏겨 칩 태운다고 그러고 또 학교 못 가게 한다고 그러면 거의 죽는 줄 알았어 우리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무서워하니까 그게 먹혔던 건데 지금 아이들은 안 먹히죠. 우리 때는 가방 뺏고 학교 못 가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나 죽는 줄 알았거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을 벗어나면 이 범죄에 또 노출되고 대상이 될 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집 바깥으로는 좀 나돌지 않게 단속을. 맞습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죠 뭐. 저 아이들한테도 아무리 뭐 악의적인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겠죠, 순간적으로 부모니까. 화가 나서 내뱉는 말이지만 예. 그 말도 격조가 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 나가 죽어라. 안 되죠. 들어오지 마라. 넌 뭐 벌레만도 못한 놈. 내 자식 아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너 호적 파버려야 돼. 뭐 이런 얘기 등등은요 정말 상무식한 그 발언입니다. 안 돼요. 예. 아이한테 평생 동안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게 가슴속에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게 네. 그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쯤에서 만약에 염건영 교수한테 막 이런 얘기하면 염건영 교수가 지 경험담을 막 얘기했을 텐데 우리 홍 박사는 그게 없는 것 같네. 근데 이제 뭐 세상에서 부모가 제일 이제 불편한 얘기가 딱 두 개 있다 그래요. 뭔데요?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 중에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소리가 아버지가 가장 듣기 힘든 이야기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얘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 얘기처럼 가슴 아픈 게 엄마가 또 가장 가슴 아픈 얘기는 네. 나는 이 다음에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이 말을 딸이 하면 엄마는 가슴속에 대못이 박힌대 그게. 나는 엄마처럼 안 산다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고. 아닌데. 요 두 가지 얘기는 죽는 날까지 서로 쓰지 말아야 돼요. 맞는 말을 같아요. 자식들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말 안 써야 되고, 네. 부모님들도 나가 죽어라. 네. 내 자식 아니다. 너 내 자식 아니다. 너 호적 파버린다. 이런 얘기 등등.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지켜야 할 것은 선이 있어요. 맞아요. 말 특히 무기로 사용되는 게 말이거든 말. 맞아요. 이놈의 말은 이거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고. 맞아요, 정말로요. 가슴에 평생 상처를 주니까. 그래서 말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이 새끼도 나가 죽으라고 사고 좀 치고 쌈박질하고 오면 나가 죽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는 또 뭐 나가 죽으라고 얘기해도 뭐 진짜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거를 내가 좀 꼼꼼하게 내색임했었으면 무지 섭섭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내 부모님은 나한테 나를 나가 죽으라고 그래? 나는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네,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하여튼 말도 어떤 관계, 어떤 사이에서건 지켜야 할 것 선이 있다. 맞아요. 그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7월 달이잖아요. 지난 네네. 7월 5일 날 난 12시 반에 의왕에서 일어났던 거 우리 한번 했어요. 이슈로. 했었어요, 이거요. 의왕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20살 먹은 여성을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갖고 머리채 질질 끌고 예.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고 계단 가서 성폭행 하려붙은 새끼 있었잖아요. 예, 그 맞아요. 쓰레기 새끼고. 예. 그때 요놈이 이제 1심에서 징역 8년 받았거든요. 그걸로요? 8년 선고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 보호관찰 명령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드러났어요. 뭔데요? 경찰에서는 그게 말이 없었던 건데 수사 과정에서 네. 재판 8년 구형하고 재판부가 보호관찰을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네네. 보호관찰을 넌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내용을 하면서? 밝히면서 예. 언급한 과거의 성범죄 전력입니다. 아, 전력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내용도 보니까 나 골 때리더라고. 여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강간 미수범행을 했어요. 소년범 때. 이 미친놈이에요. 어렸을 때. 나 이거 이거 또라이입니다 이거. 이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제 아마 그 네. 기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습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관찰 때린다는 거예요. 필요하네요. 보호관찰을 때려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과거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안 해요. 보통 소년범 네, 때 그 있었던 일은 그거는 원래는 그렇죠. 그 언급을 안 해요. 네네. 뭐 전과로 치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보호관찰 명령을 때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니까 예. 어렸을 때지만 네 여동생 강간하려고 그랬던 거 있잖아. 너는 계속 이럴 놈이다. 그럴 예, 놈이야. 예. 너 지금 이 여성한테도 그랬고 예.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예요. 너 그래서 보호 관찰을 받아야 돼. 그 이렇게 얘기입니다.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했는데 그러니까 어려서 10대 때 지 여동생 강간하려고 했던 놈이 이놈이에요. 이거 어차피 쓰레기는 여전히 쓰레기네. 분류를 해도. 맞아요. 그리고 얘 말이에요. 구속돼서 경찰서에서 한 것도 보면 또 골 때립니다 이거. 완전 미친 이거 자죠. 완전 예. 이거 경찰관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자유행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강간 나가고 싶어 나한테? 완전 이 진짜 욕을 하면서 짐작건데 유치장 여경 아닌가 싶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 했겠죠. 아마 유치장 근무하는 여경인 것 같습니다. 예, 여경 예. 앞에서 이 새끼가 자유행위하면서 그 철장에 유치장에 네네네. 기대서 갖고 네. 그러면서 너 나한테 강간 나가고 싶냐고. 싶냐고. 그냥 한대 가서 줘박아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응? 그래놓고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미약이지 뭐. 맨날 심신미약해. 그런데 뭐 재판부에서는 범행 당시에 너 정신에 아무 문제 없어 새끼야. 그러니까요. 뭐 치료 전력도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징역 8년 선고했거든요. 그리고 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네. 또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네. 5년, 또 5년 보호 관찰 또. 예. 그러니까 이 새끼는 받을 건 다 받았어 다 풀세트로. 받았네요. 예. 근데 이제 요 새끼는 항수장 냈대요. 아니 뭐 이게 과도하다면서 항소 내는데 무슨 심신미약이에요. 그러니까 항수장 네. 냈대요. 검찰도 당연히 이제 대응하겠죠. 근데 사실은 검찰은 이 사건 그 21년 6월 구형했어요. 오, 21년 6월 구형했는데 8년 준 거예요. 1심에서. 너무 많이 검찰에서 차이가 나는데? 나름대로 21년 6월을 구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8년으로 대폭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했다는 거예요. 이건 항소심에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맞아요. 네, 업되기를 지금. 바랍니다. 맞아요. 업되기를. 아니 지금 이놈이 그 그 여성 폭행하고 강간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폭행도 경미한 수준이 아니고요. 갈비뼈 부러뜨렸어요. 늑골 다발골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굉장히 심한 폭행했다는 거거든요. 발로 밟고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그 여성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집 엘리베이터 탄 거잖아. 예, 예. 내 집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예. 그 엘리베이터 어떤 놈이 갑자기 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내 집 내 앞에서. 아파트에서 머리채를 끌고 내려서 폭행하고 두들겨 그래도 패면서 그 비상구 가가지고 강간하려고 덤비면 어떻게 살아요? 이거는 진짜 황당한 일이죠. 아니 불안해서. 내 거주 공간에서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엄청난 트라우마일 거예요. 이 여성분 그럼요. 국가에서 치료해 줘야 돼요. 맞아요. 상담 치료해 줘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분은 어디로 이사 가든지 이런 불안이 없겠냐고요. 항상 불안하죠. 항상 있죠. 단독 주택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 공공주택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21년 6월을 준 것도 예.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걸 준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8년 줬는데 그것도 또 적다고 이 새끼가 아니 많다고 항소했다는 게 잘못된 게 얘는 내가 볼 때 검찰에서 준 21년 6월이 맞아요. 이게 2심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교수님.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거 올라가야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라고 오늘 방송하는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오늘은 뭐 한 대까지 이슈 가지고 오랜만에 우리 홍 박사 만나서 방송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